이제 성립하지도 않은 부분을 뭐 그때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판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이제 그 펼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 그 아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정모가 강모에게 팔면서 장차 성립될 법정지상권을 넘기기로 합의하기로 못 볼 바 아니다. 못 볼 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결론은 맞죠, 그죠? 결론은 넘기기로 같이 묻어간 건물의 처분과 법정지상권의 처분이 같이 묻어가는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참 이게 이제 해석을 의지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색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라고 한번 자세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법정지상권이 이제 성립된 상태에서 그 건물을 매매로 팔게 되면은 그 건물의 매매 속에는 법정지상권을 같이 팔겠다고 하는 의사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 이게 보는 건 맞고, 또 더 나아가서 아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향후 발생할 법정지상권을 같이 팔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판결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매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 판단처럼 장차 성립될 법정지상권을 처분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 건물을 팔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장차 이 건물에 성립될 법정지상권을 까지 같이 팔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사례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면 갑인데 이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라서 이걸 을한테 팔았어요. 건물만 을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건물이 미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을이 소유권 취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병한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병한테.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죠? 언제 생깁니까? 소유권이 분리될 때죠. 병이 취득할 때 생기죠. 누구를 위해서? 갑을 위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 때는 장차 성립될 법정지상권을 팔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미등기 건물 때문에 상당히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기된 건물이라 그러면은 요때 이게 만약에 등기된 건물이라면은 을이 건물 취득하면서 생기잖아요, 그냥. 그죠? 그런데 이게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뀌지 않아서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 살 때는 이런 합의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되돌이켜 가지고 의역을 하려고 하니까 장차 성립된 법정지상권까지 같이 팔기로 했던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95년 사례인가 지금 제가 책에는 제가 소개를 해 놓을 텐데요. 이게 갑이 건물을 짓고 갑이 건물을 짓다가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을한테 넘겼어요.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시죠? 기둥, 그 다음에 지붕, 여기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을한테 넘겼고 그 뒤에 병한테 넘어갔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 갑은 소유권 취득했죠. 건물이 원시 취득자로서 갑 아닙니까? 그러면
을한테 역시 넘어갔느냐, 소유권이. 역시 못 넘어갔죠. 그죠? 등기가 안 됐으니까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갑이 을에게 넘길 때, 건물을 넘길 때 건물에 대한 처분 속에는 장차 성립될 법정지상권을 넘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의역을 해야 돼요. 의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상당히 그 특이한 경우로 생각하고 그 사례가 상당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상속분할 협의에 따라서 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좀 특이한 경우로 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상당히 사례가 많네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요런 법정지상권이 처분될 때,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처분될 때 그 처분이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 갑으로 있다가 이게 땅이 을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는데 이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법정지상권 성립된 상태에서 건물을 병한테 팔고 다시 정한테 팔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요럴 때는 이제 그럴 때는 법정지상권의 그 건물의 처분 속에는 법정지상권의 처분까지 같이 합의가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로 했고 역시 이 사람도 사기로 했고 이렇게 되잖아요. 합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 다만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한들 아직 여기 법정지상권이 등기가 되지 않은 바에는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법정지상권을 샀을 뿐이지 아직 법정지상권은 아니고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논할 부분은 이 갑에서 병으로의 그 건물 처분이 이런 그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경매로 이루어진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리 구성이 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야 이게 자신있게 법정지상권이 대입이 됩니다. 자, 먼저 법률 행위,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라고 하면은 팔았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에 따라서 이걸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로 넘었다. 경매로. 예를 들면 그냥 임의경매로 생각할게요. 임의경매로 낙찰을 붙여서 임의경매로 이렇게 넘겨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건물은 경매 대상물이죠. 그죠? 건물은 경매 대상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병이 취득을 했습니다. 병이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 그래서 건물의 경매로 인해서 함께 취득을 했어요. 함께. 자, 그거 보시면 민법 358조 267페이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 건데요. 92년 대법원 판례 민법 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어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경매 들어가면서 그 건물의 종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도 함께 그 저당의 목적, 아까 제가 저당의 대상이 돼야만, 그러니까 저당의 효력이 미쳐야만 올바른 경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당 물건을 담보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갚으면은 경매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담보 잡은 목적물에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건물의 그 저당권 편에서 저당물의 종된 권리, 부합된 부분, 이런 것까지는 미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법정지상권은 종물이나 부합물은 아니더라도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종된 권리를, 그러니까 종물이나 부합물에까지 저당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유추 적용해서 이 종된 권리에도 종된 권리까지 저당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저당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적법하게. 이렇게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서로 합의가 뭐 있었다는 아까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하고는 좀 논리 구성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서로 그 건물 사고 팔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법정지상권, 성립되어 있는 법정지상권 또는 장차 성립될 법정지상권까지 같이 파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본다. 이런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요거는 그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계속 임의경매로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저당물의 종된 권리로서 함께 넘어간다. 함께. 저당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함께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 함께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은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느냐? 그러면 취득하게 되느냐? 그건 취득한다. 왜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187조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병이 건물을 낙찰받고 종된 권리로서의 법정지상권도 낙찰받음으로써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병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법정지상권자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은 이렇게 갑과 병 간에 법정지상권까지 서로 사고 팔아 처분했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을지언정 이게 등기가 안 되는 바에는 병은 취득하지 못한다. 장차 취득할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취득이 안 된다라고 본 거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 그래서 역시 또 등기 없이 취득 가능하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뭐 이론적으로 낯설 수는 있어도 상당히 이제 우리가 법에서는 기본입니다. 굉장히 법적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식별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사례는 지금 92년 대법원 사례는 요까지 이제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요 병이 건물을 다시 매매했습니다. 이렇게 정한테. 자, 그렇다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다음 부분에 보시면 이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락이니 이 병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조 이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서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이제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나서 병에게 넘길 때는 매매로 넘겼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지가 않죠. 서로 합의가 있는 거죠, 그죠?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고 법정지상권도 경매로 취득했는데 정한테 넘길 때는 아직 등기는 안 됐잖아요. 법정지상권 등기는 안 됐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정이 취득할 수는 없어요.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사고 팔면서 이 100조 이항의 해석에 따라서 유추 적용에 따라서 종된 권리를 같이 넘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정은 취득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